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당심을 흔들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독주 체제를 흔들 만한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초반 레이스 양상이 한동훈 후보를 향한 나머지 세 후보의 협공으로 전개되는 양상인데 지금 양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일강이중일약으로 지금 구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1등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도 당연한 전략 수순일 것이고,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많이 우리가 보아왔던 그러한 예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지금 수도권을 돌고 있고, 윤상현 후보는 PK지요. 그리고 원희룡 한동훈 후보의 경우는 이제 곧 비전 발표회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이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지만, 과연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소위 2등 이하의 후보들이 후보 단일화를 거치면서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또 1등에게 쏠려 있는 관심을 조금 이렇게 바꾸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제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던 이유는 신박한 전략이 별로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앞으로의 현안 쟁점은 대통령과 관련된, 예를 든다면 윤심 경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가지고 대중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무래도 1강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머지 세 후보의 합공이 자연스러워진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초반의 레이스 양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초반 레이스 양상이 이제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집권당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가치나 비전이나 정책에 대해서, 특히 이제 4월 10일 총선에서 참패한 그런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뭐 후보들을 보면은 뭐 가치나 비전이나 정책 대결보다는 인신공격성으로 흐르는 그런 양상,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뭐 대세론을 내세우는 그런 양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축제장이 통상 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당위를 갖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면 한 3~4% 정도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양상을 보면은 2위, 3위, 4위 주자들이 협공을 해서 한동훈 후보를 때리고 있는 그런 양상 아닙니까? 뭐 때릴 수는 있지만은 심지어는 배신자론까지 해가지고 인신공격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결론이 과연 축제장으로 끝나겠는가? 제가 볼 때 이제 분열의 장으로 결국은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다. 특히 이제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3자 추천의 특검 방식,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 라면서 지금 한동훈 그리고 후보 대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 충돌하는 이제 그런 양상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경선 과정에서도 이 분열 양상이 심각해지겠지만은 경선 이후에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심각한 여권의 분열이 노정이 돼 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집권 3년 차니까 한 3년 정도의 임기가 남았는데,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과연 어디까지 충돌할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정치는 또 얼마나 또 퇴행적인 모습을 보일지 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후보들 간의 공격 포인트도 속속 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를 상대하는 새 후보의 전략, 공격 포인트,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또 읽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한동훈 후보의 어떤 갈등설을 좀 부각하는 전략일까요? 좀 이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상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런 예가 역사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점치는 사람들은 물론 있었지만은 이게 현실화될 것이라고 구체화해가지고 얘기했던 사람은 공개적으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소위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렇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은요, 다른 것보다도 그 탄핵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습니다. 탄핵의 과정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하고 또 그런 결과로 결국 정권을 내주었는데 과연 정권을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는 세력에게 정권을 주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회의감이라든지 또는 자괴감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런 과정으로 간다라는 위기감이 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에게 이런 어떤 그 배신의 정치의 공격을 씌우는 이유는 아마 그 탄핵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배신자로 몰렸던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환기, 그런 사람을 이렇게 환기시키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새 후보가 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제가 반문하고 싶은 부분은 당시 탄핵을 할 때 과연 나경원 의원은 어떤 입장이었으며 원희룡 후보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조금만 찾아보면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그 배신의 정치를 논할 만큼 과거에 그러면 그 배신 트라우마에서 본인들은 비껴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 국민의힘 세력 입장에서는 배신과 공정 사이에서 굉장히 심리적 갈등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배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당이 다시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오히려 새로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집을 나간 집토끼뿐만이 아니라 산토끼까지도 견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세 사람은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 포인트로 과연 지금 그 어떤 지지의 어떤 그 현상을 바꿀 수 있는가, 반전시킬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지금 다른 후보들이 좀 조급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글쎄요,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어떤 당 핵심 지지층에게는 이런 전략이 먹힐 것인가, 글쎄 회의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잘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잘 먹히지 않을 근거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명분에서 한동훈 후보가 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후보가 꺼내든 카드가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자, 그리고 그 결정적인 주장은 민심이 원하니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국민 여론 6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한동훈 후보가 여론을 등에 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신자론을 가지고 때린다, 2위, 3위, 4위가 과연 얼마나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가 밀리지 않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정면으로 받아치는 전략이에요. 지금 개인에 대한 배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나는 국민에 대해서는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맞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지금 한동훈 후보가 명분을 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전히 지금 한동훈 후보가 과반 이상의,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배신자론 프레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뭐 2위, 3위, 4위 후보들이 이 배신자의 정치, 또 이 배신자론을 꺼내 든 것은 한마디로 네거티브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가치나 비전이나 자신의 역량, 정책 이런 걸로는 승부가 안 나니까 네거티브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동훈 대세론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이 배신의 프레임으로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보수 지지층에는 이
이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두 사람이 이제 격돌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당정 간의 갈등이 탄핵으로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권을 넘겨주는 그런 부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소환해서 지금 한동훈을 배신자 프레임에 몰아가지고 거꾸로 들이겠다 또는 뭐 한동훈 대세론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별 효과가 없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1차에서 승부가 나느냐 또는 뭐 결선을 가느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배신자 프레임이 결국 뭐 1차에서는 뭐 저지하고 2차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구상에도 잘 먹히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갤럽의 최신 여론조사를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으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당 지지층의 과반은 한 후보를 선호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한 후보 측도 1차 투표에서 이제 과반이 넘어가면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나머지 세 후보는 결선 투표를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차 투표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그게 참 애매한 게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3년이 아닌 거의 임기 말이라 그러면은 결선 투표 가능성은 훨씬 희박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 처음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윤심 경쟁을 벌이는 상황까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 내부의 분위기일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뭐 그 여론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당심이 80%, 민심이 20%인데 갤럽 여론조사에 흥미로운 거는 오히려 당심에서 한동훈 후보가 더 높이 나와요. 민심보다. 오히려 민심의 경우를 보면은 나경원, 원희룡을 합하면은 해볼만 한 그런 게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정형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향후에 물론 한 달이 채 안 남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려면 이제 연대를 해야 되는데 연대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희룡 후보도 진전도 없는데 거론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치판에서는 100% 되는 일도 없고 100% 안 되는 일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내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면 연대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TV 토론이라든지 또는 뭐 비전 발표회를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리고 또 그 사실 비전 발표보다도 그 후에 백브리핑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최근에 예민한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이슈가 계속 터질 때마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한동훈 후보로 이렇게 표가 몰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정전 의원께서 앞으로의 그 관전 포인트가 후보 단일화 여부다. 그래서 뭐 지금은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선을 긋고는 있지만 충분히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결선 투표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연대 가능성을 완전히 지금 차단을 했거든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도 본인도 더 이상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나경원 후보가 연대 가능성을 차단한 이유는 지금 본인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갑자기 원희룡 후보에게도 뒤지는 3위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본인도 강하게 친윤 후보를 지금 시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언론이나 또 당에서 보기를 친윤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아니고 원희룡 후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두 사람이 연대 가능성을 한다면 누가 봐도 아하 결국은 그러면은 원희룡 후보에게 나경원 후보가 흡수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과연 1차에서 승부가 날 것이냐 아니면은 결선 투표 갈 것이냐
그리고 결선 투표 가면은 뭔가 이변이 일어날 것이냐인데 저는 첫 번째로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결선 투표 가도 여전히 1위를 한 한동훈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결국 이제 여론조사인데요.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6%로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뭐 조금 뒤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당심의 비중이 80%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여론조사가 좀 변수가 없는 게 첫 번째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화력이 지난번 3.8 전당대회처럼 막강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지금 굉장히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권력의 속성이요. 되는 쪽으로 줄을 섭니다. 그럼 지금 이미 이제 어대한 그래가지고 대세론이 잡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보수 여권의 정치인들은 절대 질 쪽으로는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서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원희룡 후보 대 나경원 후보가 지금 분열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대한 대세론이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1차에서 승부가 끝날 것이고 그리고 결선 투표 가도 한동훈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대표에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다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후보들 간에 TV 토론을 하거나 그러면은 또 3대1로 맹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을 받자고 하면서 그럼 본인 특검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벌써부터 질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지금 본인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한 캠프에서는 선제적으로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예를 든다면 어불성설의 특검이지만 특검을 굳이 한다고 하면은 나는 준비가 돼 있다라든지 뭐 그런 자기 입장이 사실은 선제적으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그 야당 그리고 야권의 정치적인 공세를 제압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국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오는 7월 4일까지인 임시국회에서 해병특검법, 또 방송산법,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글쎄요, 이들 안건 모두가 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상정을 하게 될지 말지 그 여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제 첫 시험 때인데요. 물론 이제 원 구성도 본인이 역할을 해서 지금 일단 원 구성이 이루어졌지만은 이 문제가 사실상 첫 번째 시험대라고 봐야 되겠어요.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합의 처리가 최상이죠. 그래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본인이 중재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기울이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본회의의 상정을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본인이 계속해서 강조한 게 기계적 중립에 몰입되지 않겠다. 민의에 따라서 또는 원칙에 따라서 또 정의에 따라서 처리할 거는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일단 국민의 60% 이상의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의혹과 또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계적인 중립에 몰입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친명에서 민 후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친명에서 미는 후보들은 또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후보는 추미애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결국 이제 개인기로 이걸 뒤엎었기 때문에 이 강성 지지층의 압박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결국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방송법 문제라든지 또는 뭐 김홍일 방통위원장 또 탄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중재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지금 좀 내세울 수 있는 카드라고 할까요? 뭐 여론전과 어떤 대통령의 제2요구권 요구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지금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구성 문제로 그 입법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그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또 확인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7월 19일이 최혜병 일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국민 감성, 사실 이 국회의 영역은 입법을 하지만 법의 장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7월 19일이 바로 이제 그런 또 의미를 가진 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굉장히 그 고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온 한동훈 후보가 결국은 특검을 받아들이되 특검의 임명에 있어서 제3자 임명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저는 개인적으로 듣기에 마치 또 최혜병 특검을 받으면은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면서 탄핵까지 얘기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후보들은 그럼 대통령에게 정말 책임이 완전히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제3자 좀 더 그 중립성과 그다음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특검을 맡겨보자 하는 자체는 지금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정치적 분위기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과거처럼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그 수의 그런 논리에 의해서 통과를 시킬 것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제의 요구를 할 것이고 이러한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 과연 민심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 방송위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민주당은 사실은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할 자격이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방통위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양쪽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권력만 잡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언론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렇게 방통위의 개혁이라든지 이게 이렇게 중요했으면은 왜 문재인 정권 때 그때는 여당이었고 다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안 하다가 지금 마치 또 자기들은 여태까지 잘했는데 지금 정권이 잘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여론전을 국민의힘은 옳고 민주당은 그러다라기보다는 그런 자기 반성과 함께 진정성 있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를 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재명 후보 단독 후보가 전망으로 거의 굳어지면서 지금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결론이 뻔하면 흥행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어대명이다. 더 나가서 확대명이다. 확실하게 대표는 뭐 이재명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흥행의 비상이 좀 걸리니까 5선의 이인영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한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접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뭐 3선의 전재수 의원이 또 출마를 저울질한다. 라는 또 그런 기사가 났는데 거기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접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김두관 전 의원 경남지사를 지냈죠. 이분 같은 경우에 또 출마를 저울질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어대명 또는 확대명은 틀림없다.
그래서 흥행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차라리 최고위원 경선에 좀 흥행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략으로 출마 예상전 한 10명 정도 됩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5명만 뽑기 때문에요. 9명이 넘으면 1차 예비 경선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예비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뭐 의원들 4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여기에 또 뭐 의원들 뭐 4명 던지고 또 자치단체장까지 출사표를 던지면 10여 명 해가지고 상당히 좀 달아오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순회 경선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재명 마케팅을 내세운 이제 친명 일색이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최고위원 경선으로 흥행 효과를 기대하는 입장인데 지금 다 거의 친명계 일색이다 이런 평가여서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최고위원 중심으로 해서 흥행을 아마 이제 유발시키려고 하겠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권력의 속성이 되는 쪽으로 움직인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야성이 있다라는 말 하잖아요. 야당을 물론 오래 하기는 했지만은 그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목소리들이 있었고요. 비주류가 늘 존재했었고 그리고 다양성과 다원성이 있는데 이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그 사법 리스크가 그렇게 많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거의 그 열광적인 그러한 지지도 참 놀랍거니와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로 출마하겠다고 손들고 나오지 않는 그 분위기, 이 분위기에 대해서 진짜 관전자로서 참으로 그 놀랍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놀라울 일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대명, 확대명, 또 대명 그러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이 민주당 전체로 볼 때 바람직할까?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상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거울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나 똑같지 않은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민주당이 어쩌다가 이런 민주당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오히려 당대표에 이렇게 하마평에 올랐다가 안 나오는 사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거 나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런 1인 체제가 과연 향후에 뭐 지방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대선도 있을 텐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데도 별로 그 또 부각을 못 받는 이유, 관심을 못 받는 이유가 많은 또 여론이 그 대통령이라든지 여당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 그런 자괴감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 잠깐 짧게 좀 첨언을 하면요. 네, 간단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일극 체제의 근원이 어딘가를 좀 봐야 돼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의 패배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일극 체제가 확실하게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 때문에 그런 거죠. 야당 탄압도 그리고 야당 대표 죽이기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